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요즘 주식시장이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데요. 오늘 갑자기 제 친구가 연락 오더니 오늘은 도대체 왜 빠지는 거냐, 뭐 금투세 때문이냐, 뭐 해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. 도대체 왜 빠지는지나 좀 알고 당하자, 뭐 이러던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점점 아마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지고 이 시장 흐름도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. 새로운 이제 상품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공부할 만한 게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 남겨주시면서 한번 봐달라고 했던 종목인데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. 빅스 지수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빅스를 활용한 월배당 ETF가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월 배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좀 한번 보려고 나왔는데요. 빅스라는 게 이제 변동성 지수를 얘기하거든요.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. 향후 30일 동안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예상을 나타내는 실시간 시장 지수입니다. S&P 500 지수 옵션을 기반으로 해서 변동성을 측정하는데요. 이제 이 변동성이 올라가면 이제 이 지수도 확 올라갑니다.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공포가 증가할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포 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주가가 폭락한다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폭락을 하겠죠. 그러면 이 빅스 지수가 확 올라가는데 이 빅스를 활용해서 월배당 상품을 만들었더라고요. 보니까 심플리파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SVOL 뭐 스볼이라고도 뭐 표현하던데 ETF인데요. 여기 이제 홈페이지 가보시면 자세한 내용 나와 있는데 빅스를 일단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지금 1992년부터 최근까지의 이 빅스 지수거든요. 보시면 이제 축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잖아요.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가장 잘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 때 확 공포 지수가 올라갔다가 50 몇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서 지금 15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 또 8월 한 5일쯤에 이제 축 올라갔다가 떨어진 건데 요걸 이제 올해 걸로만 조금 땡겨서 늘려서 보면 올해 나름 이제 좀 평온한 모습을 가다가 이제 4월 달에 잠깐 좀 올라왔다가 다시 잠잠하다가 이제 8월 5일 날 이제 시장이 폭락할 때 이때 훅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왔죠.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조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변동성이 올라갈 거고 불확실성을 또 싫어하니까 더 올라갈 거고 뭐 이럴 거잖아요. 이제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전쟁 난다 그러면 훅 올라갈 거고 뭐 이제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. 근데 이제 이 빅스 지수에 대해서 이 스폴이라는 상품은 빅스 지수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합니다. 이게 이제 떨어지면은 돈 버는 구조로 이제 만드는 건데 일부 또 이제 콜옵션을 걸어서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겠죠.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.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갖고 배당을 하는 상품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따지면 공포 지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ETF입니다.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잘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을 만드는 건데 콜옵션 매도하고 뭐 숏 포지션을 공매도 취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데 연간 분배율이 16% 정도 되고 월배당을 하는 상품입니다. 월배당 금액 자체도 딱 고정이 거의 돼 있다시피 하고요. 조금 변동은 있지만 최근엔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숏 포지션을 취하고 여러 가지들 해야 되기 때문에 총 보수는 1.16%로 높은 편이고요. 참 요거 저도 이거 처음 본 거고 구독자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 매수 추천 아니니까 이상한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런 것도 있구나.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만들어 놓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1년 5월 달에 출시가 됐고요. 시총은 한 12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. 현재 주가는 22달러 41센트고요. 보시면 이제 상장 초기에 좀 올라갔다가 이제 뭐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이제 횡보하면서 배당만 떨어뜨려 주는 이제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금방 회복을 했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싶은 약간 그런 형태고 최근에 보면 점점 거래량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. 이제 조금 소문이 난지 그런 것 같고요. 연초 이후 수익률은 한 10% 정도 됩니다. 이제 넷밸류 기준인데
설정일 이후, 그러니까 이제 상장된 이후의 수익률은 평균, 연평균으로 따지면 12.5%. 그러니까 연 12% 정도면 이제 뭐 S&P 500이 뭐 30년에 뭐 12% 평균 수익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이제 그 수준 나온다는데, 이렇게나 나온다고? 와, 이런 상품이 하는 이제 뭐 약간 호기심이 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형태이죠. 하여튼 그렇습니다. 매월 0.3달러 정도 지금 배당을 하고 있고요. 이제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16% 정도 나온다는 거고, 초기에는 약간 들쭉날쭉했고 22년도에는 이제 0.32달러 정도 뭐 이렇게 되다가 23년 초에는 0.32달러, 뭐 0.3달러. 이제 어쨌든 이 이후부터는 22년 7월 이후부터는 한 번도 안 빼먹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0.3달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보니까 기준일이 뭐 24일에서 27일 요 사이가 조금 왔다 갔다 하던데 이제 공시를 하긴 하죠. 25일 기준인데 뭐 이제 휴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일날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말일날 지급을 하고요. 근데 이제 이 종목에 약간 좀 주의해야 될 부분, 이거를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장점으로 보기도 하던데, 리턴 오브 캐피탈, 자기 자본에서 이 배당을 주는 것 자체가 거의 70%에 가깝습니다. 지금 3달러 중에 그러니까 0.3달러 중에 0.26달러가 지금 거의 90%가 리턴 오브 캐피탈이잖아요.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낸대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. 이제 나머지 이제 이런 인컴에 대해서만 배당세를 내고 요건 안 내는 형태가 돼서,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가 이걸 산다 그러면 일단 15%다 띄고 들어올 겁니다. 띄고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도 한 4월 달쯤에 그 종소세 신고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게 돌려줬어요, 뭐 한화로 다시 넣으세요,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정산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제대로 안 빼주는 것 같은데,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커버드 콜 같은 경우, 국내 주식을 베이스로 하는 커버드 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약간 그런 개념 같아 보이는데,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런 특성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 ROC 부분에 대해서 이거 폰지 사기다, 이제 투자자들이 준 돈으로 지금 돌려주고 있는 건데 이걸 왜 뭐 하냐, 뭐 이런 분도 있으니까. 근데 또 미국에 계시는 분은 이걸로 하면은 세금 안 내니까 좋아요, 그리고 안 밀리고 잘 주고 있잖아요, 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, 이게 폭탄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려해야 될 만한 상품이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걸 그럼 어떻게 써먹냐? 사실 이거는 메인으로 써먹기에는 조금 이제 형태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. 이게 뭐 주가가 막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,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에 이제 해지용으로 좀 써먹으면 어떨까?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8월 5일날 같은 경우 급락했잖아요, 이제 주가가. 이제 그럴 때 훅 얘도 무너질 거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다시 복원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, 왜냐면 혼란한 시기는 항상 일시적인 거고 나중에 되면은 다시 좀 평화로워지거든요.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게 SBIX라고 있습니다. SBIX 거꾸로 가는, 네, 숏 치는 거죠. 이제 그 상품도 있는데, 그거 같은 경우는 매도할 때 10% 세금 내야 되는 PTP 상품인가 뭐 이제 그런 거여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래를 이제 안 하는데, 예전에는 잘 하다가, 어쨌든 핵심 자산의 보유를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도록,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빅테크 종목이나 뭘 들고 있는데 급락하면 확 흔들리잖아요. 그럼 그럴 때 이거를 사버리는 거예요. 이제 급락을 하면 이제 뭐 이게 횡보할 수도 있지만 이제 회복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. 아까 이제 그래프들을 보셨겠지만 회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와 주면서 얘가 좀 커버해 주겠지. 그리고 월배당으로 16% 정도 나오니까, 그리고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은 월배당률이 더 올라가겠죠.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해지용 정도. 뭐 빅테크 종목들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진 않잖아요. 이제 뭐 약간 흐를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, 얘는 거의 복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. 하여튼 뭐 그런 이제 특성이 있으니까 빅스 자체가. 그래서 이제 급격한 변동성, 이 공포지수는 항상 보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, 그러니까 시간이 짧게 지나갈 것이냐,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짧았던 것 같고, 어쨌든 안정화되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이를 활용한 인컴 소득을 늘리는 이제 새로운 방법, 이런 방식도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일부 시도하는 건 어떨까? 아니면 이제 뭐가 폭락했을 때, 시장이 확 뭔가에 뭐 전쟁 난다 그래서 급락했다든가 뭐 무슨 이슈가 있어서 급락했을 때 이런 걸 사두는 거죠.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꾸준히 모아가세요 컨셉은 아닌 것 같고,
이제 좀 급락하거나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이제 이걸 사는 거죠. 빅스 지수가 높아졌을 때.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9월, 10월 달 갈수록 미국 대선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빅스 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. 누가 대통령이 될지,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, 그럼 이제 주가가 이게 떨어질 거예요, 아마. 이제 그럴 때 좀 사놓으면 배당률도 높아지고 또 이제 복원이 될 거거든요, 분명히.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도 있구나 라는 걸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상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좀 긴가민가한데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만한 상품은 아니지만, 네, 하여튼 재밌는 상품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좀 약간 힘든 시기에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지식을 넓혀놓고,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차곡차곡 늘리고 그 다음에 배당주로 바꿔놓고 배당 받고 놀러 다니고 뭐 이제 이런 삶을 꿈꾸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